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석 원장입니다. 우리 반려인들의 영원한 숙제죠. 목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이 전쟁이죠. 하악질을 하기도 하고 목욕 도중에 띠치 나가버리죠. 그리고 샴푸가 끝나가면 헹구고 타올로 닦고 계속 기다려 연습이죠.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건조증을 심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개와 고양이들을 구조하러 갈 때 가끔씩 저도 놀라는 게 있어요. 발바리들, 진돗개들, 흙도 묻고 피지 때도 기라든지 피부에 있어요. 그런데 막상 털을 살짝 덜쳐보면 피부가 건강해요. 털도 윤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거름인가 때로는 흙목욕 정도로 자기의 피부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개들의 피부를 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피라고 생각을 쉽게 비교를 하세요. 하지만 동물들의 몸에는 이런 사람의 두피에서 분비되는 피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 피지만이 생성됩니다. 피지를 샴푸로 씻어낸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피지가 피부와 털에 분포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 목욕을 하지 않더라도 이 피부와 털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왜 목욕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개의, 고양이의 위생도 문제되지만 우리 가족들의 위생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합의점이 필요합니다. 이 합의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개와 고양이의 목욕 과정이 되겠죠. 대부분의 개들은 물놀이 좋아해요. 수영 못하는 개 없잖아. 여름에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물에 두려운 맛 살짝 떨치고 나면 좋아하는 장난감에서 뛰어들기도 해요. 수영은 좋아하는데 왜 목욕은 싫어할까요? 욕실에 개를 데려가요. 기다려. 그 다음에 몸을 적시해서 샤워물을 틀어요. 그리고 기다려. 계속 기다려 연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정작 개는 수영은 좋아하지만 목욕은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좀 더 독특해요. 우리 고양이가 수돗물에 흐르는 물을 먹을 때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든 수염에 물이 닿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짝 먹어요. 고양이들은 진화론적으로 아프리카 사막 기후에서 이렇게 생존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조한 환경에서 자기 털을 말리고 피부와 털의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신에 노르웨이스 고양이, 메인쿤, 벵갈 얘들은 호수가나 물가에서 사냥도 하고 또 장난도 치기 때문에 물이 익숙해요. 하지만 고양이들이 목욕을 개들보다 대부분 더 싫어요. 이유를 또 알아볼 수가 있죠. 개도 이중모를 가지고 있고 고양이도 이중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모란 굵은 털이 있는 반면에 속에 촘촘한 속털이 있어요. 대부분 물놀이를 좋아하는 개들은 몸을 한번 세차게 흔들고 나면 대부분 물방울이 튀어나가요. 빨리 건조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고양이들은 바깥 털은 그나마 방수 효과가 있는데 속털은 물에 좀 더 오래 있게 되면 솜처럼 푹 젖어 버려요. 그런 상태는 고양이가 몸을 털어도 개처럼 쉽게 털려지지가 않아요. 야생에 있는 고양이가 속털까지 물에 젖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떨까요? 사냥을 할 수도 없죠. 피할 수도 없어요. 주변의 흙이라든지 오물도 물기 때문에 쉽게 묻어와 버리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고양이에 있는 목욕보다는 좀 더 건조된 상태에서 그루밍을 통해서 자기의 피부와 털을 관리하는 그러한 본능과 또 재주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개와 고양이의 피지가 분비가 매우 적고 오히려 샴푸를 자주 하면 피부 건조증이 생겨서 가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는 샴푸를 적게 사용하십시오. 목욕하는 횟수, 기간을 길게 잡아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샴푸를 열심히 하면 피부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오히려 자주 하시는 경향이 있죠. 특별한 냄새가 나거나 바깥에서 오물이 묻지 않는 이상은 샴푸를 열심히 자주 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의 건강에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피부는 사람들의 피부층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직접적으로 열심히 문지르는 것들은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양의 온수에다가 샴푸를 넣고 먼저 거품을 내어서 밑에서부터 거품들 해서 몸통은 가볍게 헹궈내는 목욕이 좋겠죠. 대신에 또 열심히 씻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렇죠? 항문 주변, 생식기 주변, 발바닥, 입이나 귀 주변들은 분비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지량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위들은 좀 더 많은 양의 샴핑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의 온도는 한 27도 전후 정도 되어서 우리 손등에 물을 적셔봤을 때 미지근하구나, 약간 따뜻하구나, 그 정도면 충분한 물 온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 횟수도 가능하면 길게 잡으세요. 고양이가 그루밍도 잘하고 바깥에 나가서 오염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한 4에서 6주 간격, 개는 한 2에서 4주 간격의 목욕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서 사람 샴푸 내 건 비싼데 몸에도 좋다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부에 이 산성도라 그러죠. 약간 알칼리성에 가까워요. 사람들은 피지 분비가 많잖아요. 약간은 약한 산성에 가까워요. 사람 샴푸를 사용하게 될 때는 대부분의 개, 고양이 피부에는 상당한 자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개, 고양이의 샴푸는 깨끗이 씻어내는 효과보다는 피부 자극성이 적어야 돼요. 또 샴푸에는 개와 고양이 어떻게 하죠? 열심히 털을 핥죠. 먹어서 유해 성분이 될 수 있는 성분을 샴푸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 샴푸는 저자극성일 것, 계면 활성제보다는 유해 성분이 없는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털이 긴 애들은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모근 자체가 교체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목욕의 방법도 달라져야 될 거예요. 단모종들은 어차피 그 털이 적당한 시기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롱헤어 샴푸를 해서 털에도 적정한 피지 성분이 남아있어야 윤기가 있죠. 그런데 장모종인데 샴푸를 많이 사용해버렸어요. 퍼석해지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겠죠. 굉장히 털이 잘 엉키고 그러한 과정이 움직일 때마다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피부 가려움을 유발해요. 장모종을 위한 샴푸들은 약간의 린스와 같은 효과가 샴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좀 더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목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면 개와 고양이가 물과 목욕이 낯설어 한다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면서 조금 인내심만 가져봐, 꼭 끝날 거야,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게 되면 아마 개, 고양이들도 목욕을 해주세요 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